물리적이라는 것은 무조건 만나는 네, 재밌는데요. 그러면 바로 토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정 토론 첫 번째는 김도환 상무님 계세요. 네, 김도환입니다. 우선 그거 주셔서 감사하고요. 우리 변호사님이 기존에 알고 있어서 그렇고 그다음에 생각보다 많이 듣고 나눠서 감사합니다. 맞는 것도 그 아는 사람한테 맞으면 부담스럽거든요. 네, 잘 들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저는 다 동의를 합니다. 그 중에 조금 그 사실과 다른 부분만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더 해보도록 합니다. 우선 그 현재 인주법에 따라서 그 인터넷 주소 정책 심의회는 자문이 아니고 심의를 해요. 그러니까 관련 정책 여러 심의를 하지 않으면 공청회 결정을 못한다. 조금 다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그 회의는 어디에도 풀어주신 게 없어요. 그래서 원하면 얼마든지 오픈할 수 있습니다. 그건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리고 교수님도 말씀하셨는데요. 그 한국 도메인 관련해서 그 유보 관련 우선 그 2년간 논의했던 부분에 대해서 깡그리 무시했다라고 생각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만약 그렇게 생각하시다 보면 정책 담당자로서 상당히 지정하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제가 알기로는 유보 관련해서는 그 워킹그룹 내에서도 아마 찬반이 갈렸던 걸 제가 알고 있었고요. 그 정부 내에서도 많이 논의를 했습니다. 물론 유보 자체가 표현의 자유 일부 제한을 하지만 여기 예시로든 단어들이 너무 이게 점잖은 단어들이에요. 남들이 사실 때는 극악무도한 단어들이 있거든요. 사실 그건 더 많은 단어들이 있을 수 있는데 적어도 이런 단어는 안 된다라는 메시지를 줄 필요가 있다는 판단을 했던 거고요. 물론 이 부분까지도 우리 변호사님이 그 부정을 하시는 거 아니고 그런 프로세스가 좀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하신 것 같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항상 수용을 하겠습니다. 정부가 그렇게 했던 이유는 또 그런 이유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먼저 있던 다케 같은 경우는 훨씬 더 유보가 많다. 그러니까 영어로도 된 그 극악무도한 단어들이 엄청나게 있다. 그런 부분하고도 형편성 문제가 있었다라는 말씀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지난번 그 1차 때도 인주법에 대해서는 저도 전문가는 아니지만 인주법 자체에 대해서 있을 필요성이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어떻게 얘기를 사실은 자기도 자기고 잘 얘기는 못하겠어요. 그런데 여하튼간 통계상 다른 나라를 보면 이와 같은 유사한 법률이 있는 나라가 주요 국가 중에서 몇 나라가 안 돼요. 한 4-5나라가 되거든요. 그런 측면에 봤을 때 일반적인 법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저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왕이 있는 법이기 때문에 저는 분명히 순지를 봐야 돼요. 그런 측면에서 아까 변호사님이 여러 가지 부분을 개정하자라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동의합니다. 물론 거기를 대신 제안하신 부분만 아니라 여러 가지 부분들 더 할 필요는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것들 좀 긍정적으로 발전될 수 있는 방향을 우리가 머리를 앞세우고 고민을 하는 게 더 발전적인 것이지 과거에 이렇기 때문에 이후에 뭔가 단절이 되고 이게 뭔가의 걸림돌이다 라고 이렇게 선포서는 너무나 비생산적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정부주도형 인터넷 거버넌스 평가의 단점으로 국제 인터넷 활동이 약화됐다. 글쎄요, 저 이건 약간 얕은 건 납득이 잘 안 되는데요. 뒤에 연결된 문제로 치면 그렇지 않아도 올해 같은 경우에는 작년이나 그 이전에보다 그 민간정보 활동과 관련된 그 추경화사 예산들이 대폭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국제 상황이 이렇게 변화가 있다고 그러면 내후년도 저는 내년부터는 더 늘려갈 수 있을 여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마지막 페이지에 오픈, 바텀업 프로세스, 멀티 스테이크홀더 100% 동의하고요. 그 다음에 미진하지만 지금도 그런 프로세스를 가지고 있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 다만 우리나라가 지원지는 아니지만 외국에서 인핸스 코퍼레이션에 대해서 좀 더 강화된 협력 체계라는 그런 멀티 스테이크홀더 모델에다가 플러스 되는 게 있거든요.
물론 그건 해석이 좀 다르긴 하지만 대부분 대장체계 국가들은 정부의 역할이 그래도 좀 중요하지 않느냐라는 생각들이 조금 달리 나타납니다. 그건 오히려 그게 최근 얘기는 아니고요. 사실은 2005년도 티니지 위시스부터 나왔던 얘기입니다. 그 얘기들이 작년 최근에 엄청나게 불립니다. 그래서 저는 드리겠습니다. 이 정도만 제가 변호사님 말씀하신 게 꼭 알고요. 얘기 진행하면서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제가 한국 국내 인터넷 가면 역사와 관계했는데요. 아까 윤 변호사님 얘기하실 때 이제 좁은 의미의 거버넌스로 보면 인터넷 주소 정책 일부분입니다. 저는 2000년 초반에 지금 키사 나이다 전신이 케알릭인데 케알릭의 무슨 위원회에 좀 있었고요. 그 후에 인수도 만들어지고 이제 정통부 장관이 만든 위원회 1년인가 2년인가 하다가 저는 이제 그 후에 이제 공백 기간이 상당히 있습니다. 한 5년, 6년 이상 공백 기간이 있어서 제가 경험한 게 이제 좀 오래된 일이고 좀 짧을 수는 있는데요.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그런 경험을 바탕으로 좀 말씀을 드리자면 오늘 뭐 얘기하고 싶어 하는 것들이 그런 것 같아요. 지난번에 2차하고 이제 내용도 좀 어렵고 그다음에 이 인터넷 가버넌스 관련 논의에 소위 얘기하는 이제 그 다수 이용자들의 참여가 저조한 게 아니냐, 이걸 바꿀 수 있는 방안이 뭘까, 뭐 이런 거를 모여서 얘기를 해보자 하는 취지로 제가 이해를 했는데, 제가 볼 때는 이 좁은 의미의 인터넷 가버넌스에 다수 이용자가 참여하지 않는 거는 두 가지가 아닐까 싶고, 첫 번째는 뭐 여러 차례 얘기가 나왔지만 일단 재미가 없는 거죠. 도메인 관련된 정책을 2단계를 개방할 거냐, 뭐 한국어로도 크게 하자. 이게 사실은 되게 재미없는 이유가 이제 내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거든요. 나하고 별 관계 없으니까 이제 흥미를 잃는 거죠. 그게 하나이고, 두 번째는 민주법 생기면서 이제 정부가 다 가져갔으니까 사실 할 게 없잖아요. 참여해봐요. 그런 두 가지가 아닐까 싶고, 그다음에 이걸 좀 넓은 의미의 인터넷 거버넌스라고 하면 이게 외연이 어디까지 있지는 아직 합의가 안 된 것 같은데, 뭐 인터넷 거버넌스 포럼 2012년에 했던 뭐 얘기하는 주제나 이런 걸 보면 굉장히 넓고요. 뭐 표현의 자유라든지 프라이버시도 있고 저작권 문제도 있고, 뭐 여성의 인터넷 활용도를 어떻게 높일 거냐, 뭐 이런 거 해가지고, 그렇게 보면 이 인터넷 거버넌스라고 하는 게 뭐 우리가 인터넷을 이용한 환경과 관련된 것들은 기술적인 것부터 해서 정책적인 것, 뭐 문화적인 것, 모든 걸 다 포괄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보면 이건 뭐 영역별로는 뭐 이용자들 흥미를 많이 가질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뭐 내가 음악 다운로드를 잘 받고 있는 사이트가 어느 날 갑자기 폐쇄된다든지, 그게 뭐 저작권 권리 행사 때문에 사라지고, 게시판에 댓글을 달려면 뭐 본인 확인을 해야 된다든지, 이런 거는 사실은 나의 문제거든요. 그런 거는 이제 일단 흥미는 유발시킬 수 있으니까 이런 사람들이 참여하게 어떻게 할 거냐는 이제 그 거버넌스 구조에 관한 얘기를 좀 해야 되는데, 거버넌스는 이제 가버먼트보다는 그 정부의 역할이 좀 약화된 뭐 이런 거로 이해를 한다면, 이게 이제 국내 정책, 그걸 이제 인터넷 거버넌스 이슈하고 이제 국내 정책하고 이렇게 연결시키면 사실 이제 국내에서 정책을 입안하고 결정하고 집행하는 권한은 사실 이제 행정부가 거의 법적 권한이 있죠. 그건 뭐 헌법이나 법률을 통해서 정당한 권한이 이렇게 있는데, 이제 인터넷 거버넌스는 좀 다른 모델로 가보자고 하면, 첫 번째는 이제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논의를 좀 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거냐, 이런 얘기들이 해야 될 텐데, 발전하신 윤 변호사님 얘기하신 것처럼 뭐 오픈, 뭐 바텀업 뭐 이런 얘기들이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하는데 실험을 한번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말로만 뭐 참여를 많이 하게 하겠다, 뭐 이렇게 하는 것보다, 예를 들면 뭐 IGF에서 지금 논의하는 구조라든지
아이칸의 구조라든지 이런 것들을 국내에서 한번 해보는 실험은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근데 뭐 제가 그 양쪽을 자세히는 잘 모르는데 IGF는 그냥 이제 포럼이니까 와서 그냥 얘기하고 가는 그런 구조여서 그건 잘 안 맞는 것 같고 얘기하는 주제를 그 수집하고 조정하는 단위는 하나 있고 얘기할 수 있는 이제 장치만 이렇게 주고 사람들 와서 얘기하고 가는 그런 구조여서 어떤 뭐 정책을 만들고 집행하는 구조로는 좀 적합하지 않을 것 같고 아이칸은 좀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멀티 스테이크홀더리즘을 구현한다고 하면 사실 어떤 정책에 영향을 받는 이해 당사자들이 정책을 만드는 과정부터 참여하게 하자 이런 의미잖아요. 그러면 뭐 인터넷 가버넌스도 지금 아이칸처럼 관련 있는 이해 당사자들이 정부도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일반 이용자도 있고 그 다음에 시민사회 그 다음에 사업자들 있죠. 인터넷을 구현하는 기술과 관련된 사업자, 개발자들 뭐 이런 사람들이 그 최대한 이제 동등한 지위에서 참여할 수 있는 무슨 위원회나 이런 형태를 만들어가지고 한번 해보는 게 어떨까 싶어요. 근데 이건 좀 이성적일 수도 있고 좀 현실적으로는 굉장히 어려울 텐데 말씀하신 인주법에서 권한이 정부가 있다고 하니까 현실적으로는 이제 그 정부가 가지고 있는 이 정책 독점 권한 이런 것들을 어떻게 개방할 거냐 이걸 것 같아요. 이건 두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뭐 형식적 개방이 있을 수 있고 실질적 개방이 있을 수 있고 형식적 개방은 뭐 어떤 논의 구조에 대해서 여러 사람이 참여할 수 있는 회의를 언제 한다 이런 내용도 알리고 뭐 기존에 어떤 논의를 했고 이런 것들을 정보를 공유를 하고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해주는 제 경험으로 그 KR리에서 그 인터넷 주소 이걸 논의할 때는 어떤 뭐 정책에 관한 제안을 아무나 할 수 있어요. 그걸 RFC라고 불렀는데 그걸 하면 그 공식 회의 자리에서 그걸 논의를 하고 그 제안했던 사람들이 와서 이제 그 발언도 할 수 있고 그 회의 자리에 누구도 올 수 있거든요. 그리고 제안한 문서도 올리고 논의했던 과정 이런 것도 정리해가지고 다 공개를 한단 말이에요. 나중에 들어온 사람도 논의를 다 따라잡을 수 있고 무슨 논의가 되고 있는지를 다 알 수 있고 이제 그런 형식적인 개방이 되어야 다수 당사자에 참여할 수 있는 것 같고 실질적인 개방이라고 하는 것들은 뭐 문을 열어놨다고 해서 누구든지 다 와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뭐 정부가 사실은 그 정책과 관련된 상당한 자원을 가지고 있잖아요. 인적 자원도 가지고 있고 뭐 작업력도 많이 있고 그런 것들을 이렇게 같이 쓰는 거죠. 그 내용을 사람들이 많이 알 수 있도록 이렇게 알리는 작업도 하고 뭐 자금 지원도 하고 뭐 교육도 하고 이런 것들을 좀 하는 구조 그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고요. 맞는 말로 이 얘기를 좀 하고 싶은데 이번에 위킷 12차 회의 때 한국 수석 대표가 폐막총회에서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인터넷이 모든 국가와 개인에게 열려있듯이 대한민국 인터넷에 관련된 논의는 모든 인터넷 커뮤니티에게 열려있어야 한다고 믿는다. 그러니까 모든 커뮤니티가 모일 수 있는 곳 어디서든지 논의를 해야 되고 열린 태도를 가져야 된다. 이런 취지의 발언을 했던데 이걸 이제 실천하는 노력들은 사실은 비판을 하자면 여러 가지 할 수 있겠지만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을 좀 개선을 해야 인터넷 가버넌스에 관련된 여러 이해 당사자 참여하는 게 해체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황 팀장님께서는 발표 예, 제가 1차 토론자들이 발제 자료를 해서 저도 해야 되는 문제를 그랬는데요. 그러면 지금 시간상 주시를 할 때. 그러니까 저희 한번 답변 하시고 그 다음에 휴식 후 다시 만났을 때 황 팀장님 파워포인트를 보면서 시작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답변하시기 전에 제가 들으면서 너무 묘하다, 이상하다는 느낌이 하나 들어서 질문을 하나 드리면 지금 남별 이사님께서 멀티 스테이크홀더 방향이 굉장히 이상적이지만 굉장히 어렵다 이런 얘기를 하셨고
바람직한 인터넷 거버넌스 모델이 뭐냐 했을 때 지금 세 가지 정도 나와 있다. 오픈, 바텀, 멀티 스테이크홀더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이것이 과연 바람직한지를 논의하자는 말씀이신지, 아니 이번 바람직한 걸 우리가 아니까 이걸 잘 가져가자는, 또는 좀 더 정부가 여기에 동의하게 만들자는 얘기신지 그런 부분이 좀 궁금하고요. 제가 더 놀란 거는 김도환 사무관님께서 멀티 스테이크홀더 모델에 정부가 100% 동의한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아니 왜냐하면 제가 이해하는 멀티 스테이크홀더는 그렇게 단순한 것 같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아이캔 모델이 이 멀티 스테이크홀더를 지금 발명해서 사실은 논란이 굉장히 많을 수밖에 없는 게 제 느낌에 이건 굉장히 영미식 모델인 것 같거든요. 굉장히 미국식 사고방식이거든요. 사실 멀티 스테이크홀더라는 거는 그 이면에는 모두가 자기 자신을 레프리센트 할 수 있고 모두가 자기 자신을 govern 할 수 있고 자기 이해관계를 프로모트 할 수 있다. 자기가 각자가 알아서 하면 정말 좋은 어떤 결과가 나올 것이라는 그런 가정이 있는 것이고요. 정부 주도론이라는 것은 우리가 정부가 훨씬 더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위임한다는 것이고, 그래서 정부의 많은 그 자원과 이런 것들을 갖게 하는 것이고, 그래서 정부에 엘리트들이 모여 있는 것이고, 이런 시스템 안에서 우리가 정부에게 위임을 하고, 그 다음에 정부가 뭐 회의를 하든 아니면 뭘 하든 투명하게 하든 해서 책임을 진다. 결정 과정을 투명하게 한다 하더라도 이게 멀티 스테이크홀더하고는 다른 거거든요. 근데 정부가 어떻게 이 상황에서 멀티 스테이크홀더에 동의한다라고 할 수 있는지, 저는 세 분이 다 멀티 스테이크홀더에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너무나 궁금한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더 말씀을 드리고 현재 발표를 하고 같이 하시는 게 좋죠.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김동원 사무관님께서 그 지적해 주신 제가 오류에 대해서는 다 동의하겠고요. 뭐 정책심의위원회가 자문이 아닌 심의 역할이라든가 그 오픈된다는 얘기는 근데 제가 처음 들어요. 그래서 오픈은 좀 알려야 될 것 같아요. 아니면 오픈을 하겠다는 의미라면은 아주 이거 소중한 어떤 그 의미라고 생각을 하고요. 변호사님도 잘 아시겠지만 흥선다는 규정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맞아 나타나면은 오픈이라고 하려면은요, 그러니까 알리고 자료를 공개하고 참여를 억셉트하고 이 절차가 저는 이제 오픈이라는 단어로 쓴 거고요. 법상 클로즈에서 한다 말은 없습니다, 당연히. 그래서 만약에 그런 정책 방향에 공감하신다면은 정말 이건 그 아주 뭐 어떤 중요한 어떤 얘기가 될 수 있겠다고 생각이 들었고요. 그다음에 뭐 유보나 인주법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제 어떤 견해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뭐 그걸 여기서 다시 토론하기보다는 오히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어떤 과거가 어땠느냐를 지금 살피는 것은 우리가 역사를 공부할 때는 뭐 그런 얘기 있잖아요. 일반론에서. 단지 과거에 돌아가는 게 아니라 현재의 어떤 귀감으로 삼기 위해서 저도 당연히 이제 그런 논의에 대해서 생산적으로 하자는 말에 100% 공감합니다. 국제 인터넷 활동이 약화됐다는 말은 제가 민간 분야의 약화를 일부 말했고, 그 다음에 또 어떤 거냐면요. 우리가 지원을 많이 하신다고 했는데 이제 지원의 결정권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는 있어요. 이거는 토론 대상도 되는데 모든 걸 다 정부가 결정할 때 말하자면 국제회의에 너 가 마라 몇 명이 가야 돼 이게 말하자면 개별 다 사인을 받아야지 되는 구조. 저는 이걸 문제제기한 거고 그랬을 때 민간 지원이라는 게 뭐 안 그러시겠지만은 상대적으로 이 말하자면 좀 이렇게 그 자기 입맛에 맞게 될 수도 있는 거고 재량이 너무 재량이라는 표현은 그렇고 그런 면에서 좀 넓은 지원이나 자율적인 걸 좀 확대하자는 의미이지 뭐 지원금이 얼마 됐고 그건 제가 전혀 통계를 알지는 못합니다. 그런 취지였고 그 다음에 우 교수님께서 그 말씀하셨는데요. 저도 사실은 바텀업하고 오픈하고 멀티 스테이크홀더를 다 동의하시길래 저도 깜짝 놀라면서 아주 환영하는 바입니다. 오히려 지금부터 논의할 부분은 혹시 우리가 동의한 부분에 부족한 점이나 서로 이해가 다른 점이 있다면은 오히려 이제 용어를 좀 정확하게 하거나 사실은 용어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먼저 제 의견을 밝히자면 제가 멀티 스테이크홀더리즘에 찬성하는 이유는 뭐 우 교수님 스타일의 어떤 철학적인 기반이라기보다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의 민주적 의사결정 과정의 일반론으로서 저는 찬성합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이해관계자가 다양할 때 아까 제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결정이라는 것을 예컨대 몽테스키에로 가볼까요?
삼권 분립을 왜 했나요? 견제와 균형을 왜 했나요? 행정부 하나가 결정하려고 할 때 어떤 실수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입법권을 잘라버리고 사법권을 잘라서 견제와 균형을 하게 만들었단 말입니다. 그럴 때 저는 시민사회라든가 아니면 뭐 업계라든가 이런 쪽에서 자기한테 영향을 미치는 어떤 그 결정을 하려고 할 때 의견을 얼마든지 낼 수 있게, 지난번 말했듯이 정부도 한 표, 이런 말이 한번 지난 1회 때 나왔는데요. 그런 의사결정 과정을 거쳐서 파이널하게 정부가 권한을 갖는 건 오케이. 이런 정도의 어떤 저는 그걸 염두에 두고 멀티 스테이크홀더리즘을 쓰고 있습니다. 그걸 이제 한번 혹시 거기에 견해 차이가 있다면 좀 더 구체화돼야 될 것 같고요. 이네스트 코퍼레이션은 저는 사실은 튀니지를 제가 튀니지 2005년 그 자료를 엊그제 받아봐가지고 무슨 말인지를 잘 모르겠어요. 아마도 제가 생각할 때 정부가 좀 더 많은 정보와 자원을 갖고 있으니까 주도하고 좀 민간이 그냥 적절하게 보조하는 걸로 혹시 생각하시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한번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남희석 변호사님 지적 상당 부분 많이 공감하고요. 실험을 억지로 안 해도 사실은 실험이라는 게 만들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컨대 두 방향에서. 하나는 정부 방향에서는 기존의 민간 참여 부분을 훨씬 더 확대하는 방향으로. 예를 들면 저는 아까 그 인터넷 거버넌스 협의회에 참여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 부분에서 얼마든지 좀 확대를 해가는 방향에서든지 아니면 또 정부의 정책 과정에 다른 방법을 선택하는 방향에서 노력이 필요할 것 같고요. 반대로 시민단체에서도 사실은 이 자리가 나는 참 귀하고 소중한 게 시민단체에서 정부군을 초청했더니 오셨거든요. 그러니까 둘 다 초청했다는 것도 중요하고 오신다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이런 자리가 하나의 시작이 되어가지고 어떤 실험을 확대할 수 있다면은 조금 이제 아까 말한 그 갈등 얘기를 했잖아요. 조금 더 이렇게 다가갈 수 있는 의견 차이는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안 보고 살 거 아니잖아요. 안 보고 살아가지고는 또 답을 못 내잖아요. 어떤 면에서는. 그런 좀 노력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해보고 마지막으로 우 교수님께서 제가 오픈하고 바텀업하고 멀티 스테이크홀더를 썼는데 이게 바람직한 모델에 대한 네 생각이냐? 맞습니다. 제 생각이고 혹시 의사합치를 이룰 수 있다면 이 정도의 의사합치에서 만약에 또 이 단어에 대한 뜻이나 혹시 이거 말고 좀 더 좋은 어떤 의사합치 안이 있다면 만들어가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교수님 말씀을 드리면 인터넷의 출발이 어떻기 때문에 인터넷 의사결정이 어떻게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 계시는 전부 다 아실 거예요. 저도 알고 있어요. 다만 우리 같은 인지법이 넘어오면서 그래서 저는 프로세스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모여서 한 과정의 모든 의사합치가 이루어질 것이고 정부가 최종 권한을 부리는 것들은 결과에 대한 형식적인 행위일 뿐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물론 그 얘기를 하면 지난 2010년도 얘기도 하시겠지만 저는 그런 측면에서 멀티 스테이크홀더 모델을 충분히 지시를 하고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실제 이건 제 의견뿐만 아니라 OECD 그 헌장 같은 경우도 나와 있는 거고요. 전부 다 상대 동의를 해요. 다 그런 식으로 이해하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런 차원에서 이런 바텀업 프로세스, 그 다음에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모인 의사결정 과정을 지지한다는 거죠. 그 나머지는 이따가 말씀드립니다. 우리 남대리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변호사님 말씀하셨는데요. 저희가 이 말 좀 어폐가 있는데 한국 인터넷 거버넌스 협의회가 작년에 그 출범을 했죠. 아까 변호사님 그 시스템이 있었는데 물론 그 이니셔티브는 정부가 졌는데 저는 계속 가면서 그 얘기를 해요. 이거는 정부가 운영하는 우리 협의회가 아니다는 얘기 자꾸 합니다. 정부는 약간의 펀딩을 하고 참여하는 사람 중에 하나다. 그렇게 요구를 하거든요. 난 그런데 벌써 열려있다는 거예요. 열려있고 지금 요새 뭐를 논의하냐면요.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9월 달에 아태지역 그 리지널 IGF 회의를 우리나라 위치하지 않습니까? 거기 조직위를 꾸렸는데 거기에 제 입김 하나도 안 합니다. 저희 의원의 입김. 스스로 조직을 우리는 가서 전 듣기만 해요. 물론 그게 그 자체가 잘 된 건 아닌데 그렇게 저는 벌써 그런 장들이 혹시 실험이라고 말씀하시면 많이 열려있다. 그래서 많이 참석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그 열려있다고 하는 게 문제를 놓고 들어와라 이거 갖고 열려있는 게 아니고요. 이게 그 자리에서 얘기한 것들이 실제 정책에 반영이 되느냐 그걸 갖고 열려있다 아니느냐를 판단을 해야 되는 거죠. 그게 아무리 열어놔봐야 내가 가서 아무리 얘기를 해도 결국은 정책 결정할 때는 뭐 어느 사무관 한 명이 자기가
정한 정권을 가지고 이렇게 되면 다수 뜯을 이유가 아무것도 없잖아요. 아니,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다수 당사자가 논의해서 열린 구조로 가자고 하는 거는 정책 결정을 지금 항상 보면 뭐 국내 법률상 그럴 수밖에 없는 측면이 많긴 한데 행정부에 있는 공무원은 자기 항상 논의 구조에 항상 정점이 있으려고 합니다. 근데 지금 말씀하실 때는 아니라고 자꾸 얘기하시는데 우리 경험이나 이런 걸 보면 그렇지 않다는 거죠. 다 알고 있는 얘기인데 그거는. 내가 멀티 원리를 지지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봐야 실제로 정책 결정은 그렇게 안 되잖아요. 그런 걸 바꾸는 실험을 해보자는 얘기. 아니, 예. 전 그런 문제는 취지로 나도 이 얘기 하자는 게 말씀드리고요. 제가 2004년 그 증명하던 그 이전까지는 사실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잘 모르겠는데 물론 지금 이렇게 비판하신 대로 과거에 우리 선배들이나 누군가 했던 행위가 있었기 때문에 그러시라고 느끼는데 만약에 그렇게 했다면 뭐 그때는 과거의 어떤 행위라고 치고요. 제가 말씀드린 건 그거예요. 제가 그런 뭐 저라고 말씀드려도 그렇긴 한데 그런 형식들이 결국 내용을 작업하거든요. 자, 그러면 최근에 볼 때 인터넷과 관련된 정책들이 뭐 있었느냐? 가장 가까운 거는 자당국밖에 없었어요. 나머지 또 뭐 있었느냐? 제가 볼 때는 있으면 분명히 어떤 형식으로든 바탕을 프로세스로 할 거예요. 왜? 그렇게 얘기 안 틀어도 정부 담당자가 전부 다 몰라요. 여기 많은 전문가들이 이 전문가들이 머릿속에 나온 정책들이 훨씬 훌륭한 걸 자기 혼자서 모르거든요. 나는 사실 현실적으로 능력이 부족해서도 그런 프로세스를 가질 수밖에 없다. 더 좋죠. 외부에서 그렇게 해주면 엄청나게 투명성이 있고 엄청나게 민주적 결정이 있고 더 좋죠. 아니 제가 너무 나이거게 말씀드려서 그렇긴 한데 그래서 그런 그 인터넷 거버넌스 협의회도 열려있고 밑에 분과들도 있고 그래서 충분히 논의를 하시고 얘기를 달라라는 거고요. 또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아까 5월 달에 ITU에서 ITU 스킴 내에 있는 그 포럼이 하나 있어요. 그 WTPF라고. 거기가 아젠다가 그 성수는 그거 한 6개가 나와 있는데요. 한 4개 정도가 테크니컬 이슈가 한 2개 정도가 이 거버넌스 그 프레임워크에 관련된 얘기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전담만을 해요. 전담만 해봤자 공무원 저 혼자고요. 나머지 여기 계신 분들, 업계에 계신 분들 뭐 다 계세요. 그리고 우리가 그 일단 포지션 페이퍼를 만든 다음에 4월 달에 여기 계신 분들하고 정부 당국이 토론회든지 뭘 한번 해보자. 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거기에 의견 또 반영하고 그래서 필요하면 그때 그 말씀하셨던 분들이 그 5월달 제네와 갔을 때 갈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많이 열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과거에 어떤 행적 가지고 앞으로 그럴 것이다. 예단 안 했으면 좋겠다는 거죠. 저기 없어지면 놔두고. 좋은 말씀이시고 다 기록이 되고 있죠. 그러면 일단 첫 번째 세션을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에 컨텐츠장님이 너무 외롭지 않으시고 걱정은 되지만 제가 쉬는 시간에 조금 너무 톤다운이 될 수도 있으니까 다시 벚꽃을 살려주시는 그런 얘기를